혹시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이 아닌 누군가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처럼 예고도 없이 불쑥 튀어나와 당신의 의식을 장악하는 그 생각들 말입니다. 분명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며칠 전의 말다툼을 복귀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에 떨고 있죠. 이 정체불명의 침입자,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근원적인 공포로 몰아넣는 질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면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일입니다.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멍하니 창밖을 볼 때조차 이유령 같은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적 오류가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통제 불능 폭주 상태인 거죠. 고대 불교 철학은 이 소름 끼치는 현상에 대해 현대 뇌과학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바로 연기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은 반드시 방아쇠를 갖습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 어떤 감각, 스쳐 지나간 감정, 혹은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인과관계의 그물을 통해 지금의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당신의 통제력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 소름 돋는 실험 하나를 해보죠. 지금부터 딱 10초만 드릴 테니 다음에 당신 머릿속에 떠오를 생각을 정확히 예측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어때요? 실패했죠? 기가 막히게도 예측하려는 생각이 다음 생각을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실험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 영원히 당신을 지배하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 더 충격적으로 말해볼까요? 당신 머릿속엔 애초에 운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의 의식을 해킹하듯 관찰했습니다. 경전에는 그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죠. 배후에 아무런 조종자도 없는데 생각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절로 태어났다가 소멸하는 것을요. 우리 내면의 이 끊임없는 수다, 불교에선 이걸 미친듯이 날뛰는 원숭이 마음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그 원숭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녁 뭐 먹지? 계획, 가스 잠갔나? 기억, 그 인간은 왜 그 모양이지? 판단,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 이 패턴을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거대한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 생각의 폭풍은 우리에게 단단한 나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 모든 생각의 주인이라는 환상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을 평생 지배해온 그 나라는 감각조차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요? 생각은 강물처럼 영원히 흐르며 단 한순간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생각을 낳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죠. 마감 걱정이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고 그 실수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처럼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생각의 강물을 맨손으로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물살은 더욱 거세지고 마음은 혼돈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싸우는 대신 그저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라는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대념 처경은 말합니다. 판단하거나 이야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그러면 놀랍게도 생각과 당신 사이에 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같은 최첨단 뇌과학 연구는 이 수련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꿔 당신과 생각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10초만 더. 당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지켜보세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아주 미세한 고요함,
아주 작은 공간. 그것이 바로 자유의 서막이자 관찰이라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가정합니다. 이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조종사, 즉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난 챕터에서 봤듯이 우리의 생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정신활동의 주인이라고 믿어왔던 그 존재를 찾아 당신의 의식 가장 깊은 곳으로 위험한 탐사를 떠나려 합니다. 이건 아주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분명 누군가 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죠. 하지만 부처의 무아라는 가르침은 이 뿌리 깊은 믿음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눕니다.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의 실체를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라는 아주 도발적인 초대장이죠. 자, 다시 한번 소름 돋는 실험을 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딱 1분만이라도 당신의 생각 뒤에 숨어있는 그 생각하는 자를 찾아보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어둠 속에서 범인을 찾듯 샅샅이 찾아보세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단단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배자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텅 빈 조종석을 발견했나요? 그렇습니다. 나를 찾으려는 이 필사적인 수색은 대부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의 완벽한 부재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는 이런 추상적인 말장난 대신 당신의 경험을 직접 해부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수술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경험이 오온이라 불리는 5가지 부품의 조립품에 불과하다고 폭로했습니다. 바로 물질적 형태, 몸, 느낌, 인식, 정신적 작용, 생각, 의지, 그리고 의식이죠. 당신이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전부 들어갑니다. 무아상경이라는 고대 문헌에는 부처에 섬뜩할 정도로 명료한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는 이 5가지 부품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감정, 당신의 기억, 심지어 당신의 생각까지도. 그는 우리에게 이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영원불변한 주인의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케마카라는 고대 수행자의 이야기는 이 탐사가 얼마나 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자신의 오온을 샅샅이 해부했습니다. 자신의 몸, 느낌, 인식, 생각, 알아차림, 그 모든 것을 헤집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원한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느낌조차도 그저 수많은 부품 중 하나인 정신적 작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것은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왕비였던 케마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죠. 그녀의 남편인 왕은 부처에게 그녀를 데려갔고 부처는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케마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순간 부처는 그 환영을 순식간에 늙고 병들어 추하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충격적인 무상함의 파노라마는 그녀의 집착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뼛속까지 깨달은 것이죠. 생각을 나의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은 처음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없다면 이 비행기는 대체 어떻게 날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생각이 마치 날씨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것이 바로 생각에 적용된 연기의 법칙입니다. 부처는 이를 농부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행동, 의도, 경험이 마음이라는 밭에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이 씨앗들이 현재의 조건이라는 물과 햇빛을 만나면 생각과 감정이라는 싹을 틔웁니다. 생각은 별개의 자아가 의지를 갖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중앙통제실에 아무도 없어도 원인과 조건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저절로 일어나는 자동화 프로세스인 겁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가벼움이 있죠.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당신을 탈출시켜 모든 정신적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조종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통제 불능의 생각이라는 비행기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조종사는 없지만 이 모든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힘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생각의 흐름, 그 너머에 있는 당신의 숨겨진 슈퍼파워 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순수한 알매 능력, 즉 명료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감각을 말없이 지켜보는 고요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 배워야 할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기본으로 탑재된, 하지만 당신이 잊고 있었던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부처는 이 힘을 사띠, 즉 마음 챙김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없이 그저 날 것 그대로 알아차리는 기술이죠. 고대의 수행자 아누루타는 이 힘을 깨우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는 명상에 앉을 때마다 생각의 폭풍 속에서 거의 익사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생각을 없애려고 발버둥 칠수록 생각의 파도는 더욱 거세게 그를 덮쳤죠. 절망한 그에게 부처는 충격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생각과 싸우지 마라. 그저 생각과 감각이 제멋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을 구경하듯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라. 이것은 마음의 유도 기술과도 같았습니다. 생각의 힘에 저항하는 대신 그 힘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꾸준한 훈련을 통해 아누루타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알아차림의 힘을 개발했고 생각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완전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의 뇌과학이 이 고대의 지혜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자신의 활동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는 메타인식 회로를 내장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 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짧은 사이의 정적, 아름다운 노을을 넋놓고 바라볼 때, 혹은 좋아하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그 순간 시끄러운 생각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고 내면의 광활한 고요함과 마주했던 기억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하늘과 구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드넓고 텅 빈 하늘입니다. 생각, 감정, 감각은 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내리쳐도 구름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하늘 자체는 어떤 상처도 어떤 흔적도 없이 언제나처럼 푸르고 광활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신을 구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노라는 먹구름, 불안이라는 안개, 슬픔이라는 비구름. 하지만 당신은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구름이 머물다 가는 거대한 하늘입니다. 이 광활한 알아차림의 하늘은 그저 텅 비어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특성, 즉 슈퍼파워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평온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구름이 피어오르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저 바라볼 뿐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밀어내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완벽한 균형의 고요함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표면 아래,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깊은 심해의 적막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평온함을 훈련하면 우리의 뇌가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우리 내면에 완충지대가 생겨나 더 큰 안정감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생각을 멈추려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름을 없애려는 헛된 시도와 같습니다. 핵심은 생각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멈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지난 챕터에서 당신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폭풍우 치는 구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광활한 하늘이라는 것을. 당신 안에 명료한 알아차림이라는 숨겨진 슈퍼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좋아, 내가 하늘이라는 건 알겠다. 그래서 뭐?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들,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늘이라는 사실이 내일 있을 시험, 골치 아픈 업무 보고서를 해결해주나?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이죠. 부처는 생각을 악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없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생각이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고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도구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망치가 당신 손에 들려 있어야지 망치가 당신 머리를 내리치게 둬서는 안 됩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슈퍼파워를 사용하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당신의 알아차림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혼란과 고통이 아닌 이해와 지혜의 방향으로 비추는 기술이죠. 이것은 당신을 생각의 조종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석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대신 당신을 그 모든 비행을 감독하는 미션 커맨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생각은 계속해서 비행하지만 이제 당신은 관제탑에서 전체 상황을 조망하며 최종 목적지를 설정하고 현명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인물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분노와 증오라는 생각의 폭풍에 완전히 사로잡혀 무자비한 살인마가 된 남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생각이라는 구름에 완전히 가려진 하늘과 같았죠. 부처는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서 날뛰는 파괴적인 생각의 패턴을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울 순 없었지만 내면의 충동에 다르게 반응하는 선택권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 미션 커맨더의 기술을 당신의 일상,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슈퍼파워 사용 설명서입니다. 1. 미션 설정.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겠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미션 브리핑입니다. 당신의 알아차림이라는 관제탑에 명확한 목표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2. 조종석 데이터 관찰.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당신의 조종석, 즉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 즉 데이터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이 공식인가? 아니, 전에 풀었던 방식인데 젠장 너무 어렵잖아 하는 좌절감까지. 미션 커맨더인 당신의 역할은 이 데이터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데이터가 뜨고 사라지는지 마음 챙겨 관찰하는 것입니다. 3. 순항 고도 유지. 문제가 막히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보통 머리를 쥐어뜯으며 해결책을 짜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 속으로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미션 커맨더는 지시를 내립니다. 고도를 높여라. 잠시 문제에서 벗어나 심호흡을 하거나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보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생각의 구름이 고요한 알아차림의 하늘로 올라가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기동입니다. 바로 이 맑은 공간에서 새로운 연결과 통찰이 만들어집니다. 4. 결과로부터의 자유.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집착은 당신의 시야를 좁힙니다. 미션 커맨더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에 평온하게 머무릅니다.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허용하는 이 균형 잡힌 마음이 바로 평온의 힘입니다. 이 힘이 당신을 조급함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5. 아하. 순간의 착륙. 마침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번개처럼 통찰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부드럽게 환영하고 착륙시키세요. 내가 해냈어. 라며 흥분해서 집착하는 대신 그 통찰이 당신의 이해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도록 허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부처는 뗏목의 비유를 통해 이 지혜를 완성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넜다면 그 무거운 뗏목을 계속 등에 짊어지고 갈 건가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생각이 바로 그 뗏목입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강을 건널 땐 유용하지만 모든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미션 커맨더는 언제 뗏목을 사용하고 언제 강기슬게 내려놓아야 할지 압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억압하는 극단과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극단 사이의 중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생각이 당신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궁극적인 답을 엿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는 우주의 기원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때로는 고귀한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구름의 언어로 되어 있기에 하늘의 차원에서는 답할 수 없다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답을 찾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명료한 알아차림의 하늘에서 바라볼 때 그 질문 자체가 조용히 녹아 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